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아, 예,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러네요. 예. 오늘 체력은 괜찮으세요?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요. 예, 예, 예. 아마 누구 봐도 체력은 강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요즘 뭐 굉장히 그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네. 하루 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역 의원 생활하면서 예. 거의 중앙회 회의 없을 때 내려와 있었고요. 아, 그렇죠. 내려오면 현장 확인하러 다닙니다. 예, 예. 그래서 특별히 무슨 특별한 일정은 없고 예. 똑같이 아. 현장 확인을 하고 예.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 거기서 무슨 문제점을 도출하면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예. 그렇게 다녀서 조금 바쁘긴 하지만은 예, 예. 평상시 현역 의원 생활하고도 예. 그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셔서 몇 시에 주무시죠?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예. 1시 정도, 2시 정도 자고 아침에 한 7시 정도 일어나죠. 아, 예. 그러십니까? 네. 선거 운동 하시면서 뭐 애로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특별한 애로점은 없고요. 예. 항상 즐겁게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저는 예. 현장 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 예. 현장에 가면 모두 반가워하는 모습, 예, 예. 또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예, 예.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예. 항상 즐겁게 생활합니다. 예. 현역 의원이시지만 제가 호칭을 그냥 후보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뭐 후보님께서 이제 선거 출마를 하시면은 후보님 개인도 뭐 개인이지만 네. 주변에 이렇게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네. 또 지지자분들, 네. 또 특히 그 가족분들의 고생이 뭐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족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담당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집사람이 예. 막 일정이 중복돼가지고 못 가는 지역은 집사람이 대신 갑니다. 대신 예. 가서 거기서 청취해서 그다음에 문제점, 지역의 의견들 그걸 취합해가 저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예.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예.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부부가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직접 거들어주지 못하고 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위로 격려하고 그렇고요. 아, 예. 딸은 이제 또 결혼해서 예. 남편이 외교관이 돼갖고 예, 예. 지금 발령마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서운합니다. 예, 예. 예. 아까 모 후보께서 참 자식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럴 때, 예,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양자나 양녀나 좀 드리시죠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좀 미약하시네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한 발 더 빨리 다니고 집사람도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서 현장의 소리들을 집사람이 전달해 주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말씀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즐겁게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선거구보다는 여기 동해 지역이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험담도 좀 덜 하시고 그러시긴 한데 뭐 통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지금 타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보를 알고 계시면은 그 타 후보들에 대한 또 평가가 좀 뭐 궁금한데. 근데 쟤는요, 뭐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아니든 간에 평상시에 남을 욕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신 후보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견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고 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또 무슨 동해 중부선 철도, 그 다음에 41번 국도, 38번 국도, 그 다음에 7번 국도, 이 도로들이 많아서, 그건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문제. 이런 일대 현안들은 제 머릿속에는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딱 정리되어 있어서 다음 단계는 뭐 이래서 쭉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마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안이 많은 이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셔갖고 언제 그걸 파악해서 언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느냐. 그리고 정부의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안들을 지금까지 챙겨왔고 또 챙기고 있고 새로운 계획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해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경륜이나 경영 면에서 또 일을 추진한 속도 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동해 삼척 동해 유권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뭐 아까 모 후보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그 국회의원님보다는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 확보가 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강원도 의원들이 8분, 지금 9분이 됐지만 8분 중에 공약사항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면에서 저는 동해 삼척 예산뿐만 아니라 강원도 예산도 시사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강원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하지만은 근데 예산 확보면 그 다음에 공약사항의 성취도 완성 면에서 비교해 보시면 강원도에서 제가 무소속이지만은 완성률이 제일 높잖아요. 49%. 그걸 보시고, 그리고 공약사항의 다른 의원들은 공약사항하고 제공약사항하고 내용하고, 그 사업별. 그럼 비교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해 삼척 이렇게 현안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전 부분이라든가 뭐 묵황 발전, 뭐 동해안 발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선 전철 연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 중에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현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내부적인 그 관할 문제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일부 이견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지경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우선 위원회를 열어갖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절차만 남고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총선에 가까우니까 전국의 4개 지역 아닙니까? 4개 지역에 이제 충북, 그 다음에 전남, 경기, 강원이 있는데 만에 하나 4개 지역 중에 일부가 탈락할 경우 총선 전에 결정할 경우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늦춰놓고 아마 18대 임기 만료 전에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혼이 알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4선 의원 중이시고요. 이제 5선을 향해서 달리고 계신데 몇 선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되신다 그러면? 뭐 그거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요번에 출마했으니까 19대 총선을 잘 치르고 제 남은 모든 열정, 그다음 능력, 경륜을 다 쏟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 현안들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이걸 마무리 지으면 저도 어느 정도 성취욕이 있고 또 마무리 지으면 저도 또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야죠. 또 제가 모든 열정 또 남은 그 능력들 다 쏟아붓고 할게 저도 인간다운 생활을 좀 할 기회를 가져야죠. 모든 것을 지역에 쏟아붓고 지역 사회에서 쏟아주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정의를 다 쏟아볼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는 저도 좀 인간다운 생활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삼척 지역의 청사진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동해 삼척 지역은요, 이제 SOC 사업들은 거의 얼추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항, 묵황 국가관리항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삼척의 호산항이 무역항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국가관리항으로, 국관리 무역항으로 바꿔야죠. 그런 항만 문제, SOC 사업 문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문제,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SOC 사업 분야는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저는 청년층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가 작은
능력이라도 일이라도 하고 조그만 소득이라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먹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 먹거리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산업도시 동시에 관광도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자유무역지역도 이제 곧 14일 날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업 유치를 제가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 먹거리 창출 여기에 앞으로 집중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우리 지금보다 훨씬 좀 나아질 것이다. 뭐 아무래도 이 동해 삼척 지역은 뜨거운 감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좀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몇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원전이 유치되든 유치가 안 되든 간에 주민 갈등은 너무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부천 상황도 경험했다. 저 부안 사태도 우리가 부안 상황도 경험했으니까 이걸 일거에 해결하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으면 유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반대가 많으면 유치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한시직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죠. 그러면 그 지역에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 평생 살아갈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 주민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투표밖에 없다. 그래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주민투표제를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문제는 관이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투표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방해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사가 해줘야죠. 그리고 그 삼척시의회에서도 몇 분이 전번에 서명을 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삼척시의회도 결론을 내리고 삼척시 측에서도 협의를 해서 일거에 이걸 해결할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장기적으로 공사 중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삼척의 이 사회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도 호소하고 삼척시나 삼척시의회에도 말씀드리는데 주민 투표로 결론 내면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 투표로 가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 투표로 가자 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최우선적으로 의사가 중요한 것이 주민들 의사가 투표 쪽으로 기울면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만이 결론이 난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한수원이든 지경부든 또 비서실이든 그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조정을 해야죠. 뭐 공약 부분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새로운 공약이 새로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때? 공약의 확정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듬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약 부분은요, 거의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듬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기존의 공약사항들을 거의 진행되거나 마무리된 게 다른 지역보다 제일 높죠. 그 완성률이 제일 높은데, 그리고 새로운 공약사항들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선거 공보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후보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후보님의 장점, 나를 당선시키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해 삼척을 위해서 굉장히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후보님의 장점이 어떤 부분이? 저는 지금 16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의정 활동 중에 12번의 상 중에 11번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도 받았고 소기업 소상원의 최우수 의원 상도 받았고 헌정상도 받았고. 근데 그러니까 의정 활동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제가 상임위도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농림수산위나 행정안전위원회나 지식경제위원회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사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각 부처에 돌아가는 업무 내용 이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인맥 이 경력과 경륜 경험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 우리 지역은 좀 급합니다. 여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경륜이 많고 또 인맥이 두통 지금까지 제가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중요 사업들을 다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과 경험 경륜이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그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예산 항목을 알거나 또 예산에 그게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확보하기 그 방법상의 노하우는 쉽게 터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능력과 경험이면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앞서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잖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뉴스모에서 기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제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뭐가 관료적이고 뭔가 도식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정치를 좀 즐기면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기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하여 포장마차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들을 포장마차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하기, 상호 비방 안 하기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선후배니까 선후배끼리 좀 페어플레이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후배들인데 그리고 제가 선도해서 모범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그 자꾸만 정치판에 들어오면 남을 욕하고 모욕하고 무슨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런 건 좀 불식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으로 싸워야죠. 공약으로 싸우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모와 그 네티즌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동해삼척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4번 기회를 주신 분들의 판단이 소홀하지 않다. 그분들의 판단은 중요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따뜻한 그 따뜻한 그 보살핌, 또 도움, 지원, 이래서 제가 거의 주말에는 서울에 있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내려오든. 왜 그러면 그분들의 정성에 대한 제 보답이라 생각하고 내려오면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척이 얼마나 넓습니까? 동해는 좀 좁더라도 이 넓은 지역을 골고루 아마 4년 동안만 쳐도 한 지역에 한 몇십 번은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그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 현안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신 우리 유권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급한 우리 지역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지역 현안들이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살아가야 되냐. 그거는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